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했던 보도 내용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내용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 일부 친윤들이 당을 탈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어제 이제 채널A 그 7시 뉴스죠. 주말 뉴스인데 첫 곡지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토요일 저녁에 그 해외 직구 관련하고 케이스 인증 이렇게 하는 건 과도한 규제다. 네. 해가지고 뭔가 이제 현실 정치권으로 성큼 한 걸음 더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과 더불어서 한동훈 위원장 주변을 취재를 해서 전당대회 참여가 점점 기정사실로 굳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든가 뭐 순회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뭐 기획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게 첫 번째 꼭지에 리포트가 나가고 두 번째 꼭지였는데 네. 그러면 한동훈 측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친윤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뭐 네. 그거였어요. 네. 그런데 채널A 기자가 취재한 일부 친윤계 의원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 전 위원장과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면서 네. 당 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 탈당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호.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네. 왜?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을 여당 대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뭐 이게 네. 어제 채널A 뉴스의 그거고요. 그런데 이게 친윤계 전체가 아니라는 걸 또 뒤에 얘기를 해요. 네. 예.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 화해하고 싶어 한다. 네. 둘이 화해하지 않으면 당은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친윤인데 이건 단순한 온도차가 아니고요. 네네. 완전히 가는 방향 자체가 이쪽이 남쪽으로 간다면 저쪽은 북쪽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같은 계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방향차가 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자극적이고 민감하고 휘발성이 있는 거는 탈당 이쪽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팍 이렇게 클로즈업이 돼버린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디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네? 탈당하고 어디로 갈 데가 있습니까? 탈당하고? 탈당하면 네? 보통 이제 역대 대통령들 다 무소속으로 남았죠. 네. 아니 네. 근데 이제 역대 대통령들 4명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네. 이 4명이 이제 탈당을 했는데 네. 대부분 탈당이 거의 임기 말에 했습니다. 임기 말에 했죠. 그렇죠. 그리고 네. 탈당 안 한 분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은 출당을 당했고요. 네, 이명박, 네. 문재인 두 사람이 이제 임기 말까지 그렇죠. 당적을 유지했죠. 유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는 사실은 이게 참 대통령의 당적 이탈이 꽤 잦은 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아닌 거고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뭐 당이 없는 뭐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4명의 탈당한 대통령들은 그래도 뭐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바로 이제 다음 선거가 임박해서 어떤 이 대통령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이 새로운 후보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YS 대통령 같은 경우는 IMF 문제라든지 DJ는 이제 아들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당시에 이제 YS 문제 때문에 하고 네, 갈등 그렇죠. 때문에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 열린우리당과의 관계가 그렇죠. 악화되면서 대연정 등등 이야기하면서 악화되면서 결국 이제 탈당을 한 건데 그때는 막 큰 어떤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될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3년이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3년의 임기가 남아 있고 그리고 저 192석을 가진 야당이 그냥 고개를 뭐랄까 입을 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하든지 뭔가 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탈당을 한다? 이거는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불서프 그냥 저 집을 지고 그냥 불로 뛰어드는 그런 형국이 될 네. 수밖에 없죠. 지금 이재명과 조국 저 2조 세력이 어떤 적입니까? 네. 호시탐탐 윤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네. 이런 게 조금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바로 탄핵소추 걸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조기 대선을 해보고자 하는 게요. 우리가 뭐 벌써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재명과 조국이 사법 리스크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은 뭐죠? 조기 대선 말고는 맞아요. 없습니다. 조기 대선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아닌 말로 이제 대통령이 그 당적을 이탈해 갖고 무소속이 되면은 그러면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금 108석인데 8석만 저쪽으로 획가닥해 갖고 가버리면은 탄핵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탄핵 소추가. 그런데 대통령이 당적 이탈을 해버리면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그게 낮아지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마 이런 거는 뭐 농담이라도 이런 얘기하면 참 뭐 단순히 썰렁하고 네. 떠나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들은 바로는 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아하. 몇 사람이 복수의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밉다고 결국 국민들이 선택하고 국민들이 밀어줬던 이 정부가 흔들리게 만들어서는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뭐 본인들의 적입니까? 저는 그런 이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대표가 된다고 뭐 될 수 있는 뭐 아직 뭐 확실한 보장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은 결국은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자, 그런 어떤 임명이 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호불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뭐 탈당을 하고 뭘 한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딱 나오면 말이란 게 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씨가 돼서 뭔가 뭐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현실이 되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그런 저런 상황인지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거야. 백척간두라는 건 낭떠러지 바로 거기 끄트머리 그 정도에 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앞으로 한 걸음 잘못 뒤지면 그냥 그냥 떨어질 수가 있는. 네네. 네. 뭐 이런 위기인데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생각을 역지사지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그 협박 내지는 압력을 가해서 한동훈 나오는 걸 뭐 저지하고자 하는 건가? 네. 근데 그게 그러면 이게 먹혀요? 안 먹히죠. 안 먹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 그 감각도 완전히 꽝이고요. 이래갖고 이게 누구 좋자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여권 분열, 대통령 탈당 가능성 이렇게 되면은 그냥 쫙 그 온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띄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재명 조국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 말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108석이라도 부여안고 이거를 만들어 나가고 또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아야지만이 또 다음 대선에서는 이제 보수가 또 한번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조금의 이견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내치면서 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 저는 이거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름으로 정말 용납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논란 때문에 또 우리 지지자들에게 많은 또 실망을 줬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힘을 좀 합해야 되고 그 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똘똘 뭉쳐도 이거를 이 백작간대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어떨지 그게 네. 아직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해갖고 일이 안 되고 저리 안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냥 적전분열로 우리는 자멸이에요. 자멸. 네. 싸워 보기도 전에 그냥 자멸입니다. 자멸. 네. 자, 그리고 오늘 조정훈 그 이 백서 발간위원장이 대선에 이거 대선이 아니죠. 총선도 아니고 참. 아유, 자꾸 말이 또 헷갈리네. 전당대회. 네, 전당대회 대표 출마 않겠다. 를 드디어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아니 참 저는 기가 막힌 게 말이죠. 이 이야기를 이미 다 본인의 어떤 세일 다 하고 본인 방송에 열심히 나와서 다 얼굴 알려지고 본인 뭐 시시각각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이제야 대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저는 참 이해가 잘 할 수 없어요. 왜냐? 그동안 본인은 계속 밑자락 깔았습니다. 네. 뭐 그런 사명이 온다면 물론 없다 밑자락 깔면서 언론에 매일같이 인터뷰하고 매일 고정 출연하고 그러면서 매일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한참 즐겨서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오늘에서야 이제야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진짜 제가 정말 그러니까 그 예? 이제 2021년 4월 9일이었나요? 그 박원순의 죽음으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그 조정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네. 박영선하고 그 당시 그 그쪽 좌파 진영 네. 그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박영선을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겠나요? 네. 아니죠. 네. 그 TV 토론 한번 하고요. 여론조사해갖고 그냥 2번은 끝냈어요. 근데 그 TV 토론도 뭐 좀 이렇게 얼굴 좀 팔 수 있고 이름 좀 뭐 인지도 높일 수 있고 그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정치인이 자기 부고 기서만 아니면 뭐든지 뭐 많이 나오면 좋다 그러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게 이번에 보니까요, 조정훈 의원이 좀 소탐대실이랄까 뭐냐면 자기 인지도 높이고 자기 뭐 체급 높이려고 하다가 당원들의 영린을 건드렸어요. 네. 우리 당원들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럼 뭐냐? 우리 당원들이 그래도 그 유지해 오고 있었던 네. 이 소중한 보수 정체성 여기 그냥 거기를 그 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정훈 의원은 이번에 소탐대실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이런 어려운 틈을 타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참 이게 올바른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실컷 자기 세일 해놓고 이제 발 딱 빼버리고 이미 뭐 이 백서는 이미 다 오염투성이가 돼버렸어요. 백서 이제 의미 없어요. 이제 뭘 하든 백서에 대한 이 중요지가 아직 않습니다. 자 이미 그렇게 이 만신창이를 만들어 놔놓고 이제 발을 확 빼버리면 이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은. 그 지금 뭐 거의 한 2주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언론과 이런 데서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또 여당에 대한 지금 공격들 그다음에 부정적인 평가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들 선거에 진 것도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고 조정훈이라는 사람은 왜 본인이 저렇게 나와서 맨날 떠드냐 백서위원장이 백서로 이야기하면 될 것을 지난번 총선에도 그때 제가 알기로 백서위원장이 정양석 의원인가 했어요. 네. 근데 한 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럼요. 네? 나중에 나올 때까지. 근데 매일처럼 무슨 생중계를 해요. 생중계를. 아니 책에 나온 내용 왜 지금 생중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본인이 무슨 특검이에요.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다 만나겠다고 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국민들은 안 만나고.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대통령실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이미 저는 정말. 그 이제 정치적 수명을 다했다. 네. 그러니까 괜히 이제 시간과 돈 낭비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오늘 뭐 대표 안 나가는 건 본인 자유고 그런데 뭐 이제 백서 책임자는 계속 하겠다는데 저는 이미 그것도 끝난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 이미 끝난 거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